절대로 우리 국민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때서야 진정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결국이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져갈 때,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을 때 왜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습니까? 비겁했습니다라고. 희생된 미군 희생자 14만 7,784명의 미군이 북한 공산당과 싸우다가 희생된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이번 일로 반대 한쪽으로 치우쳐진 일명 극우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렸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모 출신으로도 밝혔고 민주화운동도 옛날 했었고,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게 되면 이거는 독재야, 독재.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와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좋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중국과 전체주의, 공산주의 북한 공산 정권은 싫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늦게 나타나서 죄송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2030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공의로운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먼저 깨닫고 진작부터 집회에 참석해서 목이 터져라,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외쳤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께 늦게 합류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먼저 나와서 싸워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비록 집회에 직접 참석은 못하지만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탄핵 반대를 응원하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아시고 더욱 소리 높여 탄핵 반대를 외쳐주십시오. 이 추운 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망신주기식 무리한 체포와 구속에 맞서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맞서고, 왜곡 보도하는 거대한 언론 권력에 맞서서 침몰하려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고자 탄핵 반대를 외치고 용감하게 싸워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국민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고, 비상계엄 직후에 10%밖에 되지 않던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마의 벽이라 했던 40%를 넘었고, 오늘이 지나면 50%를 넘게 될 것이고, 조만간 60%를 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00% 직무 복귀하실 겁니다.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헌재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직무 복귀를 바라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기꺼이 탄핵 기각 심판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제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탄핵 반대 집회 역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부당한 권력과 부당한 공격과 절차적 정의를 상실한 권력에 맞서고 왜곡 편파 보도 언론에 맞서서 떳떳하게 우리 주권을 되찾고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켜서 보다 더 강력한 대한민국, 보다 더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능 강의와 공문 강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온 한국사 강사입니다. 한국사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5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를 겪었고 연이어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무려 300만 명 이상 희생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석유 한 방울 하나 나지 않고 지하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놀랍게도 현재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조업 강국 5위, 국력은 우리를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출액은 6,8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무려 국제 무역 수지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세계 최빈국에서 국력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가정과 자식 세대들 먹고 살게 하려고 불철주야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의 땀과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늙어서 주름은 깊어지고 기력은 약해졌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역시 일평생 동안 가난 속에서 농사 짓고
오직 자식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호강 한번 하지 못해 보시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고 시골에는 저희 어머니 홀로 계십니다.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4050 세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 세대분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박수를 한번 크게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다면 목숨을 다해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한 손에는 성조기 들고 오직 대한민국과 든든한 한미동맹을 위해서 애써주셨던 우리 어르신분들께 사실은 저도 좀 삐딱하게 봐왔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르신들의 행동이 실천이 옳았습니다. 우리 실천해 주시고 오직 애국의 마음으로 직접 현장에 나와주시고 목소리 내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으니 이제 오늘 또 지금은 다행히도 둘러보시면은 이제는 2030 세대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르신들 보시기에는 아직 어리고 뭐 잘 모를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2030 세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보면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잘해낼 겁니다.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이제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좌파 우파를 넘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멋진 대한민국을 우리 2030 세대들이 만들어갈 것이라 믿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미래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인이 될 2030 세대들의 용기와 격려를 위해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민들이 깨어나고 정치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모든 곳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 이제 앞으로는 좌우의 갈등을 넘고 지역 갈등을 넘고 세대 간 갈등을 넘고 남녀 간의 갈등을 넘고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 한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통합하고 서로 존중하고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21세기 선진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45년 광복 이후 이렇게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전 세계 국력 6위의 선진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까지는 훌륭한 지도자와 동시에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민주화를 이루어낸 많은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우파라고 하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면 좌파로 편가르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싸잡아서 공격했는데, 이제 우리 2030 세대들은 이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편협된 역사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 위한 개헌과 3.15 부정선거 등의 과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복과 6.25 전쟁의 그 혼란 속에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소작농들에게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북한 공산당을 막아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약속을 받은 덕분에 튼튼한 안보의 토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공, 과를 균형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유신 독재의 과오도 있었지만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평생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우리는 그분들께도 역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지만 지지자들로부터 욕먹어가면서도 한미 FTA를 체결해냈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을 실행하면서 확고한 한미 동맹을 다지게 했던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 밝힙니다만 저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며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서통합, 국민통합이었습니다. 이런 노무현 정신을 또 이어받아서 이제는 남북평화 통일을 통해 남북통합까지 이루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화합에도 우리가 모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한 발 떨어져 있던 전한길이 왜 이렇게 직접 집회에 나오게 된지 아십니까?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저는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무슨 비상계엄이냐고 비판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 50여일을 지나면서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와 전후 과정을 통해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함께 무려 29차례의 탄핵으로 결국 대통령도 탄핵되고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범죄자를 수사하겠다는 중앙지검장과 검찰도 탄핵시켰고 부정을 감시하는 감사원장도 탄핵.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과 안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없습니다. 이런 시국에 대행의 대행마저도 말 안 들으면 또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 야당의 일방적인 2025년 예산안 삭감, 들여다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 이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폭과 범죄자 잡는 검찰의 경비 587억 원도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약 사범 잡고 치안 활동하라는 경찰의 경비 31억 원도 전액 삭감해서 빵원 만들었습니다. 옆에 우리 지켜주시는 경찰분들 보고 계십니까? 청년 일자리 지원과 육성 예산 15억 원마저도 삭감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요즘 병장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직업군인 사기가 너무 바닥인데 그래서 편성한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예산 141억 원도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야당은 예산 삭감한 이유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 대통령 경비 82억 원 전액을 삭감해서 빵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가정으로 치면 돈 하나도 안 주고 집안 살림 살아라, 그것도 살기 싫으면 그냥 집 나가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이들이 과연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알아버릴 것이고, 이런 속에서 진행된 탄핵 정국 속에서 편파보도, 왜곡 보도의 극단을 보면서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듣도 보도 못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하는 사법부내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을 일삼는 판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이상한 영장 발부와 판결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나도 없고, 일반 서민보다 더 잔인하게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보여주기식 체포와 구속, 그렇게 법이 이상하게 집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부터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본질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법 집행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와중에 다들 아시다시피 용산 대통령 관저 체포가 진행될 때 관저 밖에는 양쪽 시민들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었고, 관저 입구에는 공수처 지시를 받은 경찰과 경호처 함께 무력 충돌 직전까지 대치하던 때 절대로 우리 국민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경찰도 경호처도 모두 우리 소중한 우리 국민인데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진정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더 스스로도 희생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사랑으로, 대통령에 대한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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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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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갇혀 계신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목소리 들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후 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그에 맞서 입법 독주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29회의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삭감, 이러한 국회의 폐악질을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선포한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그렇고 현대사에 와서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대에서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 그런 역사는 사례가 없습니다. 계엄군 동원도 3만 5천 명이 동원되었던 5.16 군사정변, 2만여 명이 동원되었던 12.12 사태 등과 비교해 봤을 때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이라서 국회를 장악하려면 최소 수천 명은 동원돼야 할 텐데 기껏 국회의원 수보다 더 적은 280명, 선관위에 297명이 동원되었고 거기다가 실탄도 장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후 불과 2시간 만에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의결에 따라서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일찍 잠든 분들은 자고 일어나 보니 뉴스 보니까 간밤에 계엄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분명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끝내봐야 할 것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계몽령이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수면 밑에서 감추어졌던 엄밀하고 또 우리가 무시고 넘겼던 것들이 이번 비상계엄 계기로 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실체를 보게 되었고 진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다시 일어났고 이 속에서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성 집회들은 지금 반대 집회보다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탄핵 반대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러니까 계몽령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대한 대통령 심판하는 기관이니까 모든 국민들은 헌재만 바라보고 있고 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디 헌재만큼은 공수처나 서부지방법처럼 정치적인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해 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다시 헌재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여러 불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두고서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시킬 때 가장 큰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와서 내란죄를 뺀다면 당연히 헌재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심판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서 탄핵소추를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은 안 나오고 단무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단무지가 짜장면이니까 그냥 먹으라 한다면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헌재에서는 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헌재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헌재 재판관 중에서 문영배 재판관과 이재명 야당 대표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헌재는 개인적 관계로 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2030 세대들이 누가 이걸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정말 기성세대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헌재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왜 이래 불공평한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권 행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려고, 그리고 국민 다시 통합하자,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헌재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직무복귀를 바라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기꺼이 탄핵 기각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시 뭉칩시다. 맞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맞습니다.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 통합되는 국민,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들이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상식이 존중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반듯한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10%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마의 벽이라 했던 몇 퍼센트를 넘었다고요? 40%를 넘었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50%를 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0%가 넘어가면 100% 탄핵 기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시 직무 복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민주화를 사랑하는 우리 전라도 광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낸 주인공들 아닙니까? 저도 광주 망월동 묘지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분들께 여러분들 덕분에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화가 앞당겨졌다라고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전라도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입법 독재와 일방적인 예선 삭감, 그리고 이로 인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통령 탄핵과 29분의 탄핵, 이게 과연 민주주의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다가 최근 들어와서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을 협박해서 이제 국민의 여론 눈과 귀마저도 가리려고 하고 있고, 카톡 검열이라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를 막고자 하는 것. 여러분,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에 선포하실 때 국회보다 우리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을 보냈지 않습니까? 다 합쳐도 기껏해가 얼마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16 군사정변 때 35,000명, 12.12 사태 때 2만여 명, 국회에 보내진 거, 우리 국회 얼마나 큽니까? 저게 기껏해서 280명,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선관위 297명 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 초등학생 수준만 되어도 판단이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을 중단시켜야 한다면 수천 명은 최소한 국회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는 전한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그동안 음모론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혹과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부정선거 의혹은 이재명 야당 대표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도 그 말씀하셨고 여당 국회의원도 그 말했습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선관위는 믿을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다라고 이미 방송 보도 다 됐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선관위의 과거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비리들, 1200명이 넘는 인사채용 문제와 비리, 저는 제 수업을 듣고 구급 공무원들 가서 선관위에 근무하려는 목숨 걸고 공부하는 그 수업에서 생각하면은 이런 것을 들으면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선관위에 대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깨놓고 제대로 보고 가자. 그러면 선관위가 오히려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투명성 있는 기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놀랍게도 제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전환기를 고발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환기는 선관위의 많은 의혹과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 과연 민주당이라 이런 말은 그 당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대상으로 카카오톡 금지를 하고 입틀막해서 표현의 자유마저도 막고자 하는 것 보면 이게 과연 진심으로 민주당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우리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해오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독재에 맞서서 싸우고 이뤄낸 우리가 꿈꾸었던 민주화가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이런 모습 맞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꼼수와 반칙이 팽배해지는 모습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런 것을 원했다면 침묵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결골이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맞습니다. 이제 전국 교회에서 대학 교수님들도 각계 전문가분들께서도 이제 목소리 내십시오. 이제 또 지체하다가는 먼 훗날 내가 왜 그때 침묵했었지 아마 후회하게 될 것이고, 먼 훗날 우리 손자 손자들이 물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이 무너져갈 때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을 때 왜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습니까? 비겁했습니다라고 욕먹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대통령 탄핵으로 가장 가까운 우방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트럼프 대통령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자막으로 아마 영상 올라온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제47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은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한미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동맹과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상호 우호와 협력 속에서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튼튼한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당의 침략을 받았을 때 유엔군 이름으로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미군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사망자 36,574명, 부상자 103,284명, 포로와 실종자 7,926명, 합계 희생된 미군 희생자 14만 7,784명의 미군이 북한 공산당과 싸우다가 희생된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희생과 주한미군이 지켜준 덕분에 지난 70여 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맞서서 이길 수 있었고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현재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현재 탄핵 소추 심판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날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서 취임식 축하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며 성숙된 민주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 정국도 무사히 잘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갇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50%를 넘어가고 조만간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서 남북 관계의 평화와 나아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가장 돈독한 신뢰 속에서 함께해온 한미관계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에 노벨 평화상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두 분이서 함께 나란히 수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트럼프! 트럼프! 외쳐주십시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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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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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소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전달해 주리라 믿고 응답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제 강연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저는 2030 세대들과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가장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조건 뭉쳐야 합니다. 97년 IMF 외환 위기 때도 우리 국민 모두는 하나같이 집에 있는 금반지, 돌반지 다 가져나와서 금목운동해서 전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빨리 극복해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함께 뭉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다시 뭉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력 6위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다시 뭉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봅시다. 기업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근로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대통령 복귀하시면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신바람 나게 대한민국 덩실덩실 춤을 추고 다시 한 번 더 뭉쳐봅시다 여러분.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노사를 넘어 모두가 통합하고 남녀 모두 통합하고 한 번 더 뭉쳐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강합니다. 이번 어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것입니다. 2030 세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힘내십시오. 우리도 청년 세대를 믿고 2030 세대들은 우리 4050, 6070 세대도 안 믿어보십시오. 도사랑 장호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고 다시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말씀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이 비상시국에서 침묵하시는 분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 시인 네크라소트가 했던 말씀으로 끝맺겠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 함께 일어나서 역할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한의복 길이 보존하세. 감사합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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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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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선생님입니다. 2030이 주인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전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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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전한길 선생님이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동맹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한길 선생님 만나 뵙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강사신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의지하면 안 나오려고 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잃는 게 많잖아요. 그냥 수험생 중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올 때는 이거는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나면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직장도 무너지고 저는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욕먹고 손해보더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 살리는 게 맞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지나가서 제가 침묵하면은 내 삶에 대해서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뭐 했느냐고 당신은. 그래서 저는 지금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에 고발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제가 민주당 뭐 대처할 건 없죠. 저는 국민만 바라봐요. 제가 민주당은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했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상관이 없고 국민들에게 지금 이번 탄핵은 저는 기각돼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노사모 활동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반대 한쪽으로 치우쳐진 일명 극우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렸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26년간 역사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언제나 균형되게 이렇게 가르쳐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이번에 제가 또 탄핵을 반대한다니까 또 극우 이거는 우리 4050 세대 기존의 과거의 역사적인 편가르기예요. 저는 좌우를 넘어가지고 통합되고 이제 21세기형 어떤 정치 성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실용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공과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요게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노사모 출신으로도 밝혔고 민주화운동도 옛날 했었고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게 되면 이거는 독재야 독재. 표현의 자유도 맞고 말이 되냐고요. 카카오 금지한다 그러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상식파 좌파 우파가 아니라 국민 상식파라고. 선생님은 계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네. 그런데 탄핵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이 미친 짓이다 미친 짓. 뭐냐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뒤로 비상계엄의 실체를 알게 되고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을까? 바로 29회나 되는 그 탄핵 독주 그리고 정부의 예산 삭감. 그 정부 뭐 일 못하게 하는 거잖아. 아니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는데 이걸 아예 못하게 막아놔지. 삭감된 예산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뒤로 뭐랄까 체포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오히려 진실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계몽시키고 이 국회에 야당에 생겼던 폐악질을 국민들에게 또 알리고 싶었다. 나는 그 진심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리고 국가가 지금 워낙 힘들잖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든 반대하든 일단은 복귀시켜 놔야 돼.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지금 말이 되냐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는 대통령은 무조건 복귀돼야 된다. 그래서 직무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선관위가 부정선거 관련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거절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거절한 게 아니고 그 외국 보도예요. 통화도 다 했고 이메일로 자료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관위에서 이제 보내준 자료 보면은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한 그냥 명기용 자료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뭐 감사원 감사 다 받았다, 국정원 검사 다 받았다 하는데 6개월의 소리야. 전에 국회에서 그 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선관위 위원장 답변 보면은 거의 안 내려고 해요. 조사 거부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한 게 오픈하고 그런 것을 저는 국민한테 알렸다고 생각해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기각했는데요. 앞으로도 검찰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찰은 어차피 법에 따라 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거 보면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잃었어. 어차피 정치적 판결할 것이다 이거는. 또 야당 눈치 보는 그런 정치적 판결이 이루어질지 보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잘못했어. 공수처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 같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살고 난 뒤에 뭐 대통령도 있고 국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030 청년 세대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30 세대 여러분들 이번에 탄핵 반대 집회에 메인으로 나오죠. 어르신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들을 놀랐습니다. 네가 뭘 알아? 라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야 얘들이 새로운 이제 SNS를 통해서 실체를 알게 되고 행동을 옮기는 거야. 근데 이해는 돼.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나라는 이렇게 한다고 상식과 공정이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할 때 행동을 옮기는 거고 저는 와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강사로서 기성세대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들을 제가 끝까지 지원할 겁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와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새해 인사와 지지에 대한 감사 내용이 담겼습니다. 편지 하단엔 직접 서명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위대에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많이 나와 수고해줘서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나 당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더 힘을 내자고 시위대를 응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시점을 당초 설 연휴 이후로 잡았다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3일로 당기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보다도 시점을 당겨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체포된 지지자들이 결심을 당긴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2030 청년들이 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이 나를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이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모든 절차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당신들이 애국 시민들이며 국가 수호의 주역이고
저는 이를 공론화하는 나팔꾼일 뿐입니다. 저 또한 광주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행동해 주세요. 여러분들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